벌써 6월 마지막 주로 접어듭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코스피는 11%의 주간 상승을, 코스닥은 마이너스 9%의 하락을 나타냈습니다. 9,000피 사수라는 어마어마한 기록 경신과 여기에 대조되는 천스닥의 붕괴, 시장에서는 극심한 변동성 장세에서 어떤 중심을 잡아야 될지가 계속 고민인데요. 하반기 기호지세라는 하반기 증권가의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여기에 과연 올라타는 것이 맞을 것인가, 소외를 계속적으로 보지 않아도 괜찮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눠봐야 될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프리마켓 움직임에서도 변동성 관찰됩니다. 먼저 확인해 보시죠. 지금 반도체 투톱의 경우에는 약세로 출발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초반부터는 이렇게까지 빠지지 않았었는데요. 낙폭이 조금 더 깊어지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2.7%, SK하이닉스가 273만 원. 지난 한 주 동안 삼성전자 대비로 봤을 때도 독주가 대단했었는데요. 오늘은 일단 1% 가깝게 빠집니다. 낙폭은 전자 대비 제한적이에요. 지금 반도체 투톱의 약세와 함께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흐름은 이 투톱의 지분을 갖고 있는 계열사의 강세가 두드러진다는 건데요. SK스퀘어가 2.5%의 상승을 나타내고 있고요. 삼성물산, 생명, 지난주 금요일 애프터마켓에서 좋았던 쪽에서도 추가적으로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 2%의 하락, 레인보우 로보틱스 0.5% 빠지는데요. LG그룹주, 피지컬 AI에서도 상반된 움직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장에서 흐름 계속 보실까요? 2차 전지가 비교적 견조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에코프로 그룹주와 함께 LG 에너지 솔루션 1% 가깝게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달에 있어서 ESS와 관련해 전기차 판매에 대한 양호한 지표들 반영하는 가운데 오늘 시장 대비 선방할 수 있을지 보셔야겠고요. 앞서 SK스퀘어와 마찬가지로 삼성물산의 1%의 강세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생명은 그 와중에도 빠진다는 점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거래량을 동반하며 움직이는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LG그룹주가 현대차와는 다르게 피지컬 AI 안에서도 비교적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실무진들의 방미, 엔비디아의 본사를 방문한다는 내용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CNS가 10% 오르고요. LG전자 7% 가깝게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가 상한가에 접어든 모습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마감하고 나서 애프터마켓에서도 좋은 흐름을 나타냈었는데요. 주인이 바뀐다라는 내용 속에 경영진 교체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조선은 앞서 보신 것처럼 현대중공업은 빠지는데 오리엔탈전공, 현대힘스 같은 기자재단에서의 강세 이어지고요. 소부장 약한 가운데 유리기판 안에 JNTC의 추가 강세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시세 체크하겠습니다. 주요 포인트로 가본다면 오늘 유가 장중에 계속 체크가 필요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시장의 장중 변동성을 자아냈던 건 벤스 부통령이 이 MOU 협상 장소로 가지 않았다, 이 내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유가의 상승과 함께 다시 한번 시장이 출렁이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주말 사이 동안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리스크 오프 심리가 금요일 오후장까지 이어졌습니다. 주말 사이에 나온 내용은 이러합니다. 21일 현지 시간에 다시 한번 미국과 이란의 협상단이 만났는데요. 미국에서는 이 이란의 대리 세력 중단을 요구하면서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우리는 이란을 재공격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이란은 협상장을 박차고 나갔다라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결국 지금은 협상이 완전 노딜로 끝난 건 아니고요. 직접 대면에서 중재국, 파키스탄, 카타르를 통해서 메시지를 교환하고 있다라는 내용까지 업데이트가 되면서 아직 협상에 대한 긍정 시나리오는 열어둘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시장 지표는 결국 WTI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아시아 거래에서 7시경으로 다시 시작된 유가는 WTI 기준으로 1.3% 올라 77달러, 다시 80달러를 넘지 않은 상황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산이 오르는 점, 물론 지난주 다시 한번 협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방산주라서 지금 완전한 지표가 되진 않습니다. 그의 변동성 같이 섹터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번 주 증시의 핵심은 결국 반도체다, 이렇게 증권가에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에서는 5가지 핵심 변수 속에 변동성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봤고요. 코스피가 8,700에서 9,400을 지금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나오는 수출 지표, 그리고 미국 시간으로 이제 SK하이닉스 미 증권거래위원회에서 ADR 상장 승인과 관련된 내용이 나올 거고요. 7월 상장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24
24일 미국의 마이크론 실적, 우리 시간으로 25일 새벽에 받게 될 텐데요. 기본 시나리오가 서프라이즈고 관전 포인트로는 컨센 대비 얼마나 헤드라인 넘버 상회하는지, 그리고 기존에 제시했었던 GPM 가이던스의 81% 달성할지 여부, 만약 달성하게 되면 초과 어느 정도까지 이어지는지, 그리고 다음 분기 가이던스 상향 여부까지 세 가지로 압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은 기본 베이스로 잘 나올 거라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 나오게 됐을 때 이제 7월 초 삼성전자와 그다음 SK 하이닉스의 실적 기대감을 다시 한번 불지필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 두 가지 반도체와 관련된 핵심 이슈가 국내 반도체 업종의 시장 집중화를 계속적으로 이끌게 될지 여부가 가장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은 유가와 관련돼서 하반기 물가 경로가 어떠할지가 또 중요할 텐데, 매크로적인 차원에서 주 후반에 있을 미국의 물가 지표, 6월 기대 인플레이션 확인 필요하겠습니다. 자,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건 결국 반도체가 될 텐데, 개별 이슈에 따라서 지금 반도체 이 변동성 속에서 살아남는 종목들은 과연 어떤 모멘텀으로 시장 하단을 지지하는가가 또 중요합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현대차 나쁘지 않은 흐름을 나타내기는 했었는데요. 여기서 피지컬 AI와 관련돼서 추가적인 모멘텀을 계속해서 투자자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프트뱅크 쪽에서도 결국은 옵션 시행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오늘 현대차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프리마켓에서의 약세는 좀 다소 아쉽습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또 수급이 뺏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LG그룹주들, 이 경영진 실무단 워킹그룹 한 30명을 구성해서 엔비디아의 본사를 방문한다는 내용 전해지고 있어요. 지난 6월 8일에 구강호 LG 회장과 젠슨 왕 CEO가 만났습니다. 이때 나온 협력은 세 가지. 레퍼런스 로봇 공동개발, 휴머노이드, 피지컬 AI, 조금 단순화됐던 큼직큼직한 이런 협력만 나왔었는데요. 이번에 다시 한번 엔비디아 본사를 방문해서 이와 관련돼서 실질적인 사업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입니다. 이렇게 해서 추론해 볼 수 있는 세 가지의 기대 요인이라면 휴머노이드 레퍼런스 로봇을 공동개발한다는 구체적인 협력,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엔비디아의,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의 뇌죠, 아이작 그루트를 적용해서 과연 LG CNS 피지컬 웍스와 어떤 협력이 나오게 될지, 관제탑 역할을 하는 LG CNS의 대표도 이번에 방미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협력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LG CNS, 엔비디아의 AI 팩토리, 그러니까 물류 차원에서 이제 완전히 공장을 로봇으로 가동시킬 수 있는 AI 팩토리와 관련된 구체적인 실제 제조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 요인까지 세 가지로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 다시 봐야 될 종목들입니다. LG전자, 클로이드 로봇을 CES에서 발표했었고 엔비디아와 협업한다라는 내용으로 크게 올랐었던 종목이에요. 그런데 43만 원까지 본장에서 갔다가 20만 원대까지 내려앉기도 했습니다. 이제 다시 7%까지 올라오는데 절반, 그러니까 반토막 난 이 주가에서 과연 이번 협력 이야기는 어느 정도까지 주가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예요. 그리고 이제 CNS 같은 경우에는 LG그룹주 안에서도 이 AX 대전환과 관련돼서 가장 핵심 역할을 할 거라고들 알고 계실 텐데요. 역시 거의 반토막 난 주가입니다. 8만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15만 원에서 8만 원까지 내려갔다가 이제 11%의 급등으로 그룹주 안에서는 역시나 가장 크게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LG이노텍은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한다면 그 눈을 만드는 역할을 할 것이다. 물론 구체화된 내용은 조금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MLCC 대비, 그 삼성전기 대비 기판 안에서도 지난주 많이 빠졌었거든요. 0.4%의 반등 여력, 다소 탄력이 둔화되고 있어서 좀 아쉬운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로보티즈나 로보스타, 그러니까 LG에서 투자한 기업들도 지금 막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흐름 안에서 과연 그 반동력은 어디까지 가져갈 수 있는 재료인지 잠시 후 해석 여쭤보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조선 쪽 체크해 볼 텐데요. 최근 보도를 통해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업황이 너무 좋은데 주가 괴리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져 있다. 5월 한 달 동안의 조선 업황 지수가 10% 급락했더라고요. 그리고 6월에는 이제 0.8%가량 올라가면서 아랫꼬리가 길게 달리며 조선주들 회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황을 이쯤에서 다시 한번 체크해 봤을 때 너무나 좋다는 겁니다. 중고 선박 가격이 신조선가를 추월했다라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신조선가
고선가 185, 중고선가 200포인트 넘어섰습니다. 왜 이런 기이한 현상이 나오느냐? 배가 부족해서 선주들이 당장 운항할 수 있는 중고선이라도 주문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온 겁니다. 아무래도 지금 배가 부족하다. 결국은 업황에 긍정적인 호황 지표로 읽어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결국은 늘 그랬듯이 2007년에서 또 보여줬던 것처럼 중고선가 가격이 먼저 강세를 보이고 그다음에 신조선 발주가 확대되면서 신조선가도 뒤따라 200포인트를 넘어가는 움직임이 확인된다. 호황 사이클로 읽어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캐나다 잠수함 수주는 다음 주쯤에 일정 나오지 않을까 기대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빨리 미 군함과 관련돼서 만들어달라 이렇게 한국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벤트 일정도 긍정적인 가운데 지금은 기자재만 움직이거든요. 잠시 후에 종목 전략 추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내용들 살펴봤고요. 조금 전까지 나온 리포트는 서한 앵커가 바로 전해드립니다. 네, 이번 주도 많은 변동성을 야기시킬 이벤트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동성에 당일 리포트가 중심을 잡아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도 그러한 중심 힌트가 될 수 있을지 반도체부터 스타트를 끊어볼 텐데요. IM증권에서 소탑에 대한 보고서 내놓았습니다. 그 가운데 SK 하이닉스에 대한 리포트로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목표가를 35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이익 눈높이를 다시 한번 올려잡았기 때문인데요. 최근 ADR 기대감까지 상대적으로 강하게 가져가는 하이닉스. 2분기 영업이익은 디램과 낸드 출하 증가율 그리고 높은 HBM 판매 비중을 반영해서 63조 7천억 원을 전망하며 올해 영업이익 역시 261조 원, 전년비 무려 452%의 성장률을 예상했습니다. 특히나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ADR 상장 그리고 27년에도 계속될 메모리 가격 상승이 여부가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 350만 원 가능하다라고 바라봤고요. 오늘 특히나 하나투자증권에서도 HBM과 이러한 LTA를 기반으로 실적 변동이 크게 낮아졌다라며 이 목표 주가를 기존 163만 원에서 43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눈높이가 높아지는 가운데 지금 동시효과 구간에서는 급락 출발이 예상 중입니다. 이러한 음봉에 대한 해석도 저희와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삼성전기의 흐름은 어떨까요? MLCC 또한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에서 이번에는 보폭이 다르다라며 280만 원으로 목표가를 올렸습니다. 이 성장의 보폭이 다를 수 있는 건 MLCC와 ABF 기판의 사업이 동반으로 호황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업사이클을 바탕으로 27년 삼성전기 EPS 성장률 경쟁사를 크게 앞지를 수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반영해서 27년 영업이익 무려 전년비 110%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다라고 내다봤고요. 이 AI 수요로 두 업황이 27년을 넘어서 28년 이후로까지 이 장기 수요 가시성이 확보된 상태다라며 긍정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과연 이러한 성장 동력이 주가를 어디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지 앞자리 3을 볼 수 있을지도 지켜보시죠. 자, 그러면 이러한 반도체 수급 쏠림에 서운한 흐름을 보였던 전력 쪽 LS에 대한 투자 포인트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M증권에서 전력 인프라 수주 확대 그리고 중복 상장 규제 수혜까지 반영해 이 목표가를 57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AI 확산과 데이터 센터 증설로 이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동사는 생산부터 송전, 변전, 배전까지 인프라 밸류체인을 모두 갖췄다라며 수혜의 기대감을 높였고요. 이 중복 상장 규제 역시 주가 상승 촉매로 작용했다라며 이 이해상충 해소로 구조적 할인율을 축소해 리레이팅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외국인의 수급이 잡히기도 했습니다. 연속성이 이어질 수 있을지도 지켜보시죠. 당일 리포트로 시장 힌트 챙겨봤습니다. 네, 예상 호가 체크하겠습니다. 낙폭을 좀 키우네요. 지금 IT 투톱이 예상 호가상으로 4%, 6% 크게 빠지면서 지수가 3% 가까운 약세가 예상됩니다. 김태성 ISF 본부장, 이충헌 밸류파인더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김태성 본부장님, 일단 투톱 많이 빠지고 네. 반도체 쪽으로 크게 조정을 받나 싶은데 프리에서는 SK스퀘어나 삼성물산 지난주에 좀 비교적으로 괜찮았던 계열사 지분 가치 갖고 있는 쪽은 네. 좋았었거든요.
어떤 지표로 좀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일단 주말 사이에 좋은 이야기가 나왔으면 했는데 미국과 이란의 불편한 이야기가 결국엔 우리나라 증시의 추가적인 조정의 가능성을 좀 열어두게 만드는 장 초반의 모습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오늘 저녁만 하더라도 ADR 심사 일정이 있고 네. 내일 같은 경우에는 MSCI 와치리스트에 등록이 되냐 안 되냐에 대한 여부도 갈리게 되고 또 목요일날 새벽 되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좋은 뉴스가 있는 반면에 불편한 뉴스가 함께 섞여 있는 한 주의 출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어떤 기업의 좋고 나쁘고의 문제라기보단 수급적으로 관망장세에 조금 더 돌입하는 투자자분들이 많을 가능성이 높아서 조금 쉬어간다라는 표정이 많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만약에 미국과 이란의 이러한 지정학적 노이즈로 인한 조정이라고 한다면 이미 투자자들로부터 하여금 학습 효과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요. 우선은 하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하락의 폭은 굉장히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지만 우리가 장 초반에 지금의 하락이 결국엔 장 중후반부에 아랫골이 달리면서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격적으로 붙기보다는 오늘 장 중후반까지 외국인의 어떤 수급 흐름을 좀 보면서 우리가 분할 매수를 한다면 이번에도 굉장히 좋은 결과를 좀 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아니지만 마이크론 네. 실적 전에 담기는 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만약 외국인이 우리나라 증시에 좀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 저는 그날 같이 한번 담아보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의견 한번 드릴게요. 네, 오늘 정규장에서 외국인 수급 보면서 한번 또 질문을 더 추가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선은요, 이충원 대표님, 이 미 군함 열척 건조 빠르게 좀 요청을 했던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중고성가 지수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근데 기자재만 움직입니다. 네, 일단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군함 열척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면은 그동안 조금 억눌려 왔었던 조선주들의 좋은 훈풍이 불어올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고조가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실 HD현대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5월 말에 고점에서 사실 많이 빠지지는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에 이제 오늘 증권사에서 뭐 조선을 조선하다라는 보고서가 나오면서 결국은 조선주의 재부각을 이끌 수 있는 건 데이터 센터다라는 얘기도 나왔거든요. 결국은 이제 이쪽으로 조선 기자재의 역할이 또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얘기가 나오면서 조선주들뿐만이 아니라 기자재 업체들도 그동안에 좀 많이 억눌려 왔었던 모습들에서 다시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은 잠시 후에 여쭤보도록 하고요. 여전히 LG그룹주 중심으로 한 상승세에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낙폭 줄여서 지수가 1.5%의 약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6월 22일 시가 같이 확인해 보시죠.